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한번 볼 텐데, 자,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갔습니다. 일단 저는 어제 팔았고요. 자, 근데 어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솔브레인 홀딩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정확하게 신고가 매매를 하는 그 기준치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뭐 충분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굴뚝주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죠. PBR이 0.9, 0.66, 0.43, 그쵸? 0.43이라는 건 총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여기 보면 자산 총계보다 시가총액이 50%도 이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저평가받는 종목이다. 자, 근데 저평가받는 종목은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을 떠나서, 그쵸? 해소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 그쵸? 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일단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 드릴게요.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입니다.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좌 수익률이에요. 이건. 이 계좌 수익률은 실제 손실 본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내가 얼마에 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총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있는 부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다 표시가 되죠. 인증을 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1월 2일, 24년 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대략 한 지금 7주차 진행 중에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 내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갈게요. 우선 저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고 바이오 쪽도 함께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 들어서는 로봇 그리고 자동차 쪽 이쪽으로 공략을 했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한 세 가지 네 가지 종목만 볼게요. 자, 2월 달에 매매한 종목인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그쵸? 2월 초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한 내용이 있고 하나, 둘, 셋, 3일 만에 47%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공략을 했었던 바이오와 반도체, 그 중에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을 보면요. 자, 정확하게 제가 1월 23일 날 18,000원에 공략을 해서 4일 동안 21% 수익 보고 빠졌고요. 그리고 에브리봇 뭐 방금 전에 보셨죠? 그리고 뭐 코리아 FT. 자,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도 2월 달에 제가 진입을 해서 28% 수익. 그쵸? 대략 한 6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이런 매매가 모두 다 그쵸? 신고가 매매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신고가는 뭐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물 소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신규 상장주, 그쵸? 사피엔 반도체 같은 거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는 고가 매물대가 없죠. 그쵸? 그래서 어저께 바로 공략이 들어갔고 27% 수익 보고 오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2월 19일 사피엔 반도체 시장가 매수 8시 55분. 그쵸?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하고 실제 1박 2일 동안 수익은 27%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합치고 합쳐져서 여기 보이는 34%의 계좌 수익을 달성을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기 진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 번호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짜 24년에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아까 전에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를 어떻게 매매했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솔브레인 홀딩스를 한번 볼게요. 자, 솔브레인 홀딩스는 일단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맞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장 루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굴뚝주였어요. 왜 굴뚝주였는지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가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안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만 보면 돼요. PBR이라는 건 총 자산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올라왔을 때 1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PBR 한 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PBR 0.4배라는 건 내가 10을 가지고 있는데 4.3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5.7은 어디 갔나요? 그렇죠? 이만큼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2020년도 이때 당시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계속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반도체보다 조금 더딘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번에 24년도 들어와서 저 PBR 관련된 내용과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언제 신고가를 갔는지예요. 그쵸? 12월 달에 신고가를 갔다. 그러면 이 종목은 12월 달부터 내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그쵸? 눌림목에 내가 저가 잡을 수 있다. 22평 이럴 때는 22평 지지받고 돌파하니까 공략해라. 62평 지지받고 돌파하니까 공략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올라와서 매매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요 날이죠. 이때 샀나요? 이때 샀나요? 아니에요. 요 날입니다. 요 날. 2월 13일 날. 그쵸? 그러면 신고가를 가고 정확하게 12월 중순부터 추적을 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추적한 결과 29%의 수익을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넷, 4일 만에 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팔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갑니다. 아쉽죠?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저가에 정확하게 잡았나요? 못 잡았죠. 그렇죠? 저는 확인합니다. 대신에 남들보다 높게 사요. 하지만 보유기간은 짧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판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판 이유는 명확하게 빠졌으니까 파는 겁니다. 적게 빠졌고 거래 줄었다 이런 걸 가지고 점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매매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는 거지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야 이래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 보세요. 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나요? 자,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 보면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미반도체 보잖아요. 23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10,000원부터 시작해서 60,000원, 지금 80,000원까지 찍고 지금 70,000원대에서 거래 중인데 실적 볼까요? 실적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2년도의 실적이 1,119억, 영업이익 기준이고요. 매출은 3,200억에서 23년도 들어서는 3,200억에서 반토막 났고요. 영업이익은 70%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6배, 7배씩 올랐어요. 이걸 가지고 배터리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고평가됐다. 그쵸? 너무 고평가됐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식을 공매도 쳐야지. 근데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배터리 아저씨가 좋아하는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에코프로는 2020년과 21년도에 정확하게 15배, 10,000원부터 150,000원까지 올랐고요. 22년도의 실적이 6,000억으로 2020년도 대비해서 1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거의 10배가 상승을 했죠. 이익 기준에서. 자, 근데 보세요. 주가는 21년도에 이미 15배 올랐다.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5배 올랐다. 그러면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몇 배 올랐나요? 150배 올랐다. 왜? 10,000원부터 150만원까지 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실적을 대입해 보자고요. 여기까지 15배. 근데 실적은 30% 증액. 그쵸? 그리고 22년도에는 10배 증액. 근데 이 구간에서 이미 15배 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22년 초에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 내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보시면 이때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요거 빼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쵸? 21년도에 정확하게 15만원의 고가를 찍고 한 70% 정도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3분기 정도 돼서 다시 신고가를 또 만들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10배 상승하는 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그쵸? 6천억의 실적이 결과적으로 최종 실적이 나오는 건 23년 초에 나오잖아요.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잖아요. 23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23년도의 총 실적이 합산돼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발표되고 있잖아요.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도 4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되고 오늘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3분기 정도 딱 되면 얘네들 실적 심상치 않다. 그만큼 프리미엄을 준 게 23년도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는 실적의 증가가 600억부터 6천억까지 10배가 올라가는 게 22년도까지인데 주가 상승은 1년, 2년, 3년 동안 얼마 올랐어요? 150배. 몇 배 더 올라간 거예요? 10배 더 올랐다. 그렇죠? 실적의 증가분만큼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주가는 10배만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150배가 올랐다. 그렇죠? 이런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그렇죠? 에코프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맞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맞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토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제가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으로도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각이 안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가 뭐 나쁘거나 그랬었던 적은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막 슈퍼사이클 만나면서 막 폭등하고 10배씩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올랐어요? 이제 이때 저가 따져서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나온 결과가 4배, 4배.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이때도 한미반도체가 더 갔고 22년도, 23년도에도 더 갔는데 솔브레인은 지금 올라서 4배 올랐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폭보다 훨씬 더 주가가 더뎠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내용까지 같이 붙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의 발표. 자, 그럼 답 나왔죠.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정확하게 12월이라는 겁니다. 전 그 이야기를 정말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론 저도 어저께 매도하고 아쉽죠.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29% 수익을 내고 나왔죠. 솔브레인 홀딩스 그쵸 매수 53,300원 2월 13일 2월 19일 매도해서 29% 수익 끝이잖아요. 이게 4일 보유해서 끝입니다.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죠. 예상하지 않습니다. 야 내일 더 가겠지. 오늘 실적 나오니까 기대해보자. 이게 나왔을 때 잘못 나왔을 때 리스크를 저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고 가격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월 20일 인성정보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진행됐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좌 수익 30% 이상 7주 만에 이거는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입니다. 2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계좌 수익 35% 정도를 달성을 한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인성정보 자, 내용 보세요. 제가 2월 초 1월 말부터 공략을 시작했고 정확하게 2월 19일 어저께 매도를 해서 16%의 수익을 봤는데 오늘 또 샀어요. 그렇죠? 오늘 또 샀습니다. 그렇죠? 왜? 신고가 구간에서 주가가 안 빠지니까. 그렇죠? 여기부터 2주 카운팅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자, 보세요. 덕산테코피아 보더라도 오늘 17% 급등이 나오는데 전 4% 수익 먹고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 당연하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런 매매를 우리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할 줄 알아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2월 19일 인성정보 사피엔 반도체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요. 인성정보는 아까 전에 봤고요. 사피엔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9%까지 상승이 나오고 제가 매도를 했죠. 그렇죠? 근데 어제 시가에 정확하게 공략이 들어갔어요. 왜? 8시 55분에 제가 사라가 그쵸? 시장가 매수. 시가에 그냥 책을 시켜라. 몇 프로 수익? 27% 수익. 1박 2일. 끝. 그쵸? 왜?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쵸? 반도체는 모멘텀이 있는데 사피엔 반도체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매한 겁니다. 뭐 스펙 상장한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야 돼요. 그쵸?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매물대에 의한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분석이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것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젠백스 링크 자 젠백스 링크 같은 거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쵸? 그 밑에 이렌시스 어제 매도했죠? 13% 수익 끝. 그쵸? 매수하고 30% 수익 구간에서 다시 사고 그 다음날 팔아요. 자,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세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신고가를 내가 못하면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매매 정확하게 고가 못 잡아요. 못 잡는데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팔고 올라도 29% 수익 보고 내가 나왔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가 어떻게 매매하는 것마다 저가를 정확하게 잡고 고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떤 뭐 기술력이다 그런 것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고가 검색기나 그런 부분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뭐 다 입장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럼 요 내용을 토대로 솔브레인 홀딩스를 언제부터 추적해야 된다 그랬죠? 12월 달.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죠? 타점을 봐야 된다. 왜?
그쵸?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쵸? 그 다음에 예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락하고 매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구간에 내가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솔브레인 홀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아까 뭐라 그랬냐, 2주 카운팅한다 그랬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되면 내가 매매 잘못한 거다. 그럼 잘못했을 때 최소한 손실을 내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매매를 하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 내용도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그쵸,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드리는데 이걸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솔브레인 홀딩스 실적 좋아하는 거 오케이. 근데 12월달 신고가 먼저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PBR이 0.43입니다. 자, 그런데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정책 발표가 다음 주 26일 날 발표가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할까요? 실적이 다만 좋아져서. 자, 그렇다면 12월 달에 왜 신고가를 갔을까요? 자, 그러면 이걸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앞으로 주도주가 지금 신고가 종목이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